졸려일 겁니다. 매번 제 영상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. 최근에 문득 난 어떻게 살아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. 제가 그래도 나름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니까 과거에 어땠는지를 좀 적용해보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냥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본 점은 일단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다라는 점도 있었고, 그리고 나는 왜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스스로를 강압하고 왜 자책했을까, 시간들이 좀 많이 아깝다, 후회된다,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건 좀 해볼 걸 그랬다, 이런 거는 왜 내가 후회했을까, 이런 내용들을 좀 가볍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올해 39이니까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은 그냥 동네 오지랖 있는 아저씨, 형, 삼촌, 오빠 이런 사람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구나. 저보다 그래도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공감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꼰대 마인드의 조언, 충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종료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. 이미 눌렀겠지만요. 첫 번째입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회도 아는 사람이 잡더라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제가 2012년에 취업을 하고 수원에 있는 그 영통 신나무실 주공 5단지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월세 생활을 했습니다. 일이 좀 빡세서 가까운 곳에 좀 있고 싶었고, 또 어머니도 이것저것 공부하고 다시 좀 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원래 살았던 안성이라는 곳을 어떻게 보면 벗어난 거죠. 그래서 2년 동안 월세를 살았고요.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딴 데 이사 가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당시 그 주공 5단지 신나무실 아파트의 매매가가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전세가 2억이었어요. 이 말은 뭐냐면은 매매하고 전세 놓으면은 1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. 부동산 사장님도 이거 사면은 바로 1천만 원 받는 거라고 얘기도 하셨고, 사람들이 전세 살려고 한다고, 전세가 없어서 전세가 이만큼 올라갔다고. 당시에 그런 집이 진짜 많았습니다. 주변에 8단지, 두산 우성 한신, 그다음에 벽적골 주공 9단지 이런 아파트들 다 전세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.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? 솔깃하죠. 바로 사야겠죠. 근데 저는 안 샀어요. 그때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. 그냥 아무것도 몰랐죠. 아무튼 2년 월세를 또 재계약을 했고 총 4년을 살았어요. 그러면은 그때 당시 2천에 80 살았는데 80만 원을 연으로 하면은 거의 960만 원,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, 4년 동안 거의 4천만 원 내고 살았던 거예요. 그 집을. 아무튼 그렇게 살았고 평택이라는 곳으로 저는 내려오게 됩니다. 당시에 미분양이 수원, 평택 할 거 없이 다 많았어요. 근데 저는 평택에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SRT가 또 개통되면은 아주 난리 날 거라는 그런 얘기에 혹해서 평택을 내려갔습니다.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도 평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 지인분들도 많았고, 근데 당시에 수원에도 미분양이 정말 많았습니다. 대표적으로 영통 SK뷰, 망포역 앞에 있는, 이걸 왜 얘기했냐면 제가 평택 내려갈지 아니면 이 영통 SK뷰를 갈지 고민했거든요. 근데 저는 어디를 선택했다? 평택을 선택했죠. 그 이후 일들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네. 근데 그 당시에 저와 잘 아는 형님은 부모님께서 당시 용산 재개발 큰 손이셨고 압구정, 로데오, 청담, 명품거리 이런데 건물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되게 능통하셨는데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던 그런 2013년과 2014년 이 시기에 서초동에 있는 삼풍 아파트 갭을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. 한 4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. 빚을 무슨 4억이나 지고 거기를 사냐. 그것도 엄마까지 동원을 해서 괜찮나 저 형? 이 정도였는데 지금 그게 얼마인지 아시나요? 제가 듣기로 그 형이 이제 12억에 샀는데 지금 최근 거래된 매매가가 33억, 47평이에요. 그때 당시 저는 부동산을 진짜 1도 몰랐고 그냥 미쳤다는 생각만 했어요. 그 형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 형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이랬는데, 근데 그 형님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상품 거저 샀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. 4억 주고 샀는데 거저 샀다.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의 이 부동산 상황, 되게 다들 망했다, 힘들다 이런 상황이고 다들 좀 약간 이제 쉬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쉬쉬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. 지금은 약간 그때 당시랑 조금 상황은 좀 달라요. 그 갭이 아직 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하락장처럼 그렇게 미분양이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수도권 쪽에 몰려있는 상황은 아닌데, 그래도 이런 시장의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, 두려움이 느껴질 때 두려움을 기회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두 번째는 좀 더 어릴 때 가족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되게 어릴 때 돈을 정말 펑펑 써댔습니다. 친구들한테 좀 선물도 하고 나 스스로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는 뭣도 없는 게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미쳤죠. 난 아직 젊으니까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. 한 번은 결혼 전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어요. 다낭 솔직히 얼마 안 하잖아요. 비행기 대한항공으로만 타도 인당 100만 원 정도만 하면 한 3박에서 4박 정도는 되게 럭셔리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웬만한 건
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, 좀 더 쓰면 한 150 정도?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호텔도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그냥 좀 넓은 방 위주로 잡았고 했는데,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와이프하고도 결혼하고 시간 내서 각자 부모님하고 좀 여행은 한 번쯤 다니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, 솔직히 그거 됩니까? 안 되죠. 아, 형 무슨 소리야. 노후 보내려면 젊을 때 바싹 먹어야지. 안 돼.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식 사고 아파트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시드머니 모아야 된단 말이야. 라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뭐 맞는 말이죠. 그래도 뭐 상반기, 하반기 이렇게 한 번쯤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지금이 막 그렇게 부동산 매물 하나라도 더 봐야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.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젊을 때 부모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부모님도 한 살이라도 더 젊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, 뭐 여자분들은 뭐 잘하는 걸로 알아요. 여자분들은 제 와이프 보니까 잘해요. 근데 남자분들은 여친한테 한 100만 원 쓸 거 한 70만 원만 쓰고 30만 원은 부모님하고 시간 한번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. 뭐 강요하는 건 아니야. 뭐 그냥 그렇다고. 뭐 이런 느낌. 뭐 굳이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근처 좋은 산책할 곳 있으면 그냥 차 타고 쓱 한번 다녀오시던가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빵하고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, 우리 부모님도 그러면은 뭐 그런 곳 찾아서 한번 뭐 좀 먹고 온다던가, 아니면 뭐 아버지하고는 간단하게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시간을 좀 내본다던가,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?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. 세 번째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막 쓴소리 하는 그런 상사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직장 생활 이제 한 14년 차 정도 되는데,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슈로 상사분이나 선배들한테 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원 때 빡세게 한번 혼난 적도 있는데, 아무튼 뭐 나이 먹고 혼나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죠.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니까 지가 뭔데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있죠, 그죠? 근데 그런 거를 좀 마음에 품고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저도 그랬고. 요즘에 좀 주변에 있는 후배들은 홧김에 막 병가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, 6개월씩. 그리고 퇴사하겠다고 휴직서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. 뭐 이직 준비하려고 하는 거겠죠. 근데 진짜 혼자 더 암울한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진 대부분 다 돌아오더라고요. 그리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게, 평상시에 부장들이나 임원들은 솔직한 말로 우리한테 관심 1도 없습니다.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관심 있겠습니까? 본인이 더 올라가려고 하고,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더 급급하겠죠. 솔직히 우리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. 뭐 매주 진척수당 업무 보고 올리라고 하긴 하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. 그냥 형식상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직까지도. 회사 생활에 그게 루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. 그래서 뭔가 우리를 불러서 쓴소리를 한다거나 뭐라고 하는 건 그냥 그때 그 본인들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.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본인도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은 거죠. 근데 내가 재수없게 걸린 거야, 그 사람한테. 아니면 내 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.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. 아무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회사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잘 되라고 조언해주고 충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내가 생각하는 베프 막 이런 사람은 제외하죠. 네, 부모님이나 와이프도 제외하고.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나 잘 되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. 아무튼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 존망이다, 이 회사에서 내 미래는 없다, 나가야겠다, 뭐 이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형 근데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, 이거 어떡할 거야, 나 완전 상처 덧났어, 치료해줘야 돼,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. 그쵸. 뭐 쏴댄 사람은 기억 못해요. 쏴댐 당한 사람이 오히려 더 기억이 좀 짙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퇴근하고 좀 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는 게, 그리고 그런 거에 좀 집중해보는 게 어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회의나 발표하고 나서 좀 자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얘기할 거 저렇게 얘기할 거 뭐 이런 게 있는데, 그냥 동기들하고 메신저로 수다 떨고 퇴근해서 다른 거에 집중하고 책 보거나, 뭐 내가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,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지 한번 조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일 그냥 내팽개칠한 건 절대 아닙니다. 적어도 1인분 밥값은 해야죠. 흔히 말하는 월급 무팡은 우리 되지 맙시다. 1인분은 합시다. 길게 한번 제 생각을 찌그려 봤는데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열심히 살아요. 네, 나 혼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다 외롭습니다. 그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고, 못 찾는 사람은 계속 불행하고 자책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루 보내는 내일 모레 한 달 만들어 가봅시다. 감사합니다.